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님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즉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라! 국민이 직선제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과연 이렇게 국회에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계속해서 파면을 결정하는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맞느냐. 5천만 국민들이 다 뽑은 대통령을 국회의원들 300명도 안 되는 사람, 헌법재판관 8명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다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게 맞느냐. 저는 뭐 아무런 욕심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 오늘 김문수 장관이 집 앞에서 지지자들, 그러니까 보수단체 회원들이 김문수 장관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제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달라고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300명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 결국 200몇 명으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8명이 파면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는 건가? 그래서 대통령이 벌써 2번째 탄핵이 됐는데 3번째 탄핵은 더 이상은 없어야 된다 하면서 개헌도 얘기하고 나는 아무런 욕심이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혹시 장관직을 내려놓고 대선에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더군요. 글쎄요, 대통령 파면이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2번째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헌법이 개정된 지가 40년도 넘지 않았습니까? 예. 4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개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김문수 장관님 말씀이 일정 정도 의미가 있고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하지만 사실은 300명이라고 하지만 다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고 그다음 헌법재판관은요. 원칙대로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관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은 이번 탄핵 심리 절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절차였는데 실질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도 위반했고요. 형사소송법도 위반했어요. 그다음에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부당하게 침해된 그런 측면들도 괜히 많이 있었다. 이 부분은 김문수 장관님이 오히려 지적하신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제 2달 이내에 이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가는 그러면 정권을 그냥 넘겨주는 것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김문수 장관님도 어쨌든 힘을 합할 것이다. 그렇게 본인도 생각하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지금 대선 주자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렇게 한 자릿수긴 합니다만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로는 김문수 9, 한동훈 5, 홍준표 4, 오세훈 2, 이준석 조국, 이낙연 1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선 김문수 장관이 9%로 이렇게 그래도 앞서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요. 자, 김문수 장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대통령 후보냐라고 하면서 대통령 후보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모습 함께 보시죠.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하거나 없고요.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대통령에 대한 것도 예의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것도 예의가 아니고 저 자신의 양심에도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이 된다고 봅니다. 예, 강전혜 대변인. 네. 어쨌든 김문수 장관은 현재 국무위원이고 네. 또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복당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과거에는 이렇게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던 김문수 장관이 마음을 바꾼 거라고 봐야 합니까?
일단 김문수 장관이 여론조사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계기를 생각을 해보면 작년 12월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 그때 이제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을 전원을 부른 다음에 일어나서 사과하라라고 민주당 측에서 요구를 했었죠. 예. 그때 국무위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고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이 김문수 장관이었습니다. 예, 저 장면이죠. 그렇죠. 예, 저 장면이 굉장히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말하자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좀 강성 지지층들이 김문수 장관을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대권 후보로서 좀 이렇게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근데 이 상황이 당시에는 잠깐 있다가 뭐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들도 있었지만 반짝 인기일 예, 수도 있다. 지금 4월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여권 후보들 중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맞닿아있는 이미지로서 여권에서 1위 자리를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뭐 대권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마음이 있든 없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는 어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지자들이 뭐 강한 압박을 하는 부분들도 예. 있고 본인도 어제 정확하게 오늘 나온 이제 언론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고민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또 어떤 언론에서는 8일날 국무회의가 있을 거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이후에 뭐 선거일을 지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날 국무회의를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것이다. 장관에서 사퇴한다는 이런 언론의 보도까지도 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현 부위원장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일단 대통령이 탄핵이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윤심 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물론 그게 후광 효과에 힘입어서 그대로 윤 대통령의 지지가 김문수 장관으로 옮겨올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윤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지지가 앞으로는 좀 꺾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그 후자에 좀 무게가 실릴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은 특수한 어떤 국면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키자 또 탄핵을 반대해야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의 사이에서는 당연히 아까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선 출마 의사 전혀 없다 이런 모습들이 지지층에게 굉장히 호소력 있게 다가갔겠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국면은 전환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지금까지 대통령을 지키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에 여론이 집중돼 있다면 이제 대선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예. 대선은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인물을 그냥 지지해서 끝나는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일정이. 당연히 이기기 위한 전략. 그러니까 누가 이재명 대표와 맞서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 후보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선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시작될 수밖에 없고요. 어제 파면 결정이 있었으니까 오늘 내일 주말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예.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의 경선 일정이 들어갈 때 바뀌는 여론 지형이 어느 정도 잡힐 거고요. 지금과 같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어떻게 보면 김문수 장관의 독주 체제가 계속 갈 것 같지는 예. 않은데 그게 의미 있게 어느 정도 하향세를 겪으면서 꺾일 것인지 예. 그래도 유력한 경선 1위 주자로 계속 갈 것인지가 예. 다음 주 초반 나타나는 여론 지형에 따라서 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